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근데 그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 전쟁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는지,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해법이 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게 되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나토의 전쟁 물자를 실은 배나 항공기, 차량을 습격할 수가 있겠죠. 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거의 뭐 무한대로 전쟁 물자를 보급해주고 있죠. 그래서 탱크와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미사일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미사일은 2만 대 이상, 2만 대 이상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탱크와 비행기가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쟁 물자를 실은 미국의 배나 나토의 배, 항공기 이거를 공격하겠다고 이미 푸틴이 공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북은 ICBM을 발사하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는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되고 있죠. 이 중국의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계속 중국이 대만까지 통일하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러면서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서만라도 이게 폭발이 되면 이게 세계 대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쿠바 사태입니다. 쿠바 사태 때 소련이 미국의 인접국 쿠바죠. 마이애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러한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이 배치되자 미국이 이에 대해 반발합니다. 왜 반발하냐면 자 미사일은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있겠죠. 근데 미사일이 가까운 데서 발사될수록 이것을 방어하거나 요격하기 힘듭니다.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은 방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미국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모스크바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전쟁 선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왜 소련이 그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했냐?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이 먼저 소련이 대응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 그죠? 이탈리아와 터키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죠. 그럼 쿠바는 왜 소련에 협력했냐? 잘 아다시피 미국이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쿠바의 피그만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쿠바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쿠바인들이 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훈련을 시켜서 피그만에 침공을 시켰고요. 미국의 항공기가 공군기죠. 공군기가 지원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함들도 대기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나 소련이나 이 미국에 대항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겁니다. 쿠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이 감히 쿠바를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아주 그 강공책을 쓰는데요. 강공책을 쓴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 사태 직전에 프루시초프와 케네디가 미소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케네디가 젊죠. 그리고 처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루시초프가 케네디를 압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를린에 장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이 동독 안에 있죠. 그래서 서독에서 동도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를린 안에 동서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장벽을 세우겠다. 장벽을 세우려는 이유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이제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케네디가 군대를 보내더라도 이거를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슈프가 이 베를린 장벽을 끝까지 세우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 전쟁이 일으켰을 때 이것은 핵전쟁이 된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사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핵전쟁보다는 장벽이 낫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크루슈프가 케네디에게 그 쿠바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사실상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케네디가 크루슈프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케네디가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임기 초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이 비판이 높으니까 이 바이든이 자기가 군 통수권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러시아를 상대로 강공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서 소련과 핵전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비상식량,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비상호, 그죠? 지하 방공에 대피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크루시프에 대해서는 쿠바 핵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미국은 이제 25만 명의 정규군을 플로리다, 쿠바 앞이죠. 쿠바 앞에 배치해서 쿠바를 전면전으로 해서 침공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천여 대의 전투기를 이제 집결시켰습니다. 여덟 척의 항모 한 대도 대단한데 여덟 척의 항모와 이제 수백 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쿠바를 봉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련의 물자가 쿠바에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핵전쟁도 준비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시켰고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B-52 전략 핵폭격기죠. 이것들을 약 천여 대가 핵폭탄을 실은 채 24시간 대기했다. 왜 그러면 핵폭탄을 실은 채 24시간 대기하냐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보복, 그죠?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되면은 그 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타격하는데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이것들이 이제 그 절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상에 놓고 나머지는 이제 공중에 24시간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소 간의 군사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U2 고고도 정찰기죠. 이 정찰기가 쿠바 상공에서 그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되어서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U2는 이제 그 소련에서도 그 추락했죠. 그러니까 U2가 이제
아주 높은 고도에서 정찰을 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이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첨단 미사일을 통해서 자기 영공을 침범한 유투를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쿠바에서도 이렇게 격추가 됐고요. 또 다른 전투기들도 쿠바 영공을 침공했기 때문에 대공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거죠. 또한 이제 쿠바 앞바다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그 군함들이 대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핵잠수함, 소련 핵잠수함과 미국의 구축함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탄을 쏘기 전에 공포탄을 쏘듯이 이제 훈련용 폭례를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 실제 공격으로 착각한 소련의 핵잠수함이 핵 어뢰를 발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취소되었습니다. 이때 증언에 의하면은 그 소련의 모스크바의 후르쇼프는 그 쿠바 인근에 있는 그 소련의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핵무기, 특히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는데 현장의 사령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그 명령을 내렸던 상태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제 핵전쟁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어쨌든 이런 거를 보더라도 미국은 자기 나라 인근에 쿠바에 소련군이 배치될 때 핵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인근 우크라이나에 미군이라든가 미국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미군과 그다음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 동유럽에 나토가 가입하면 현재 미국의 어떤 그 공군이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헌장 5조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토와 미국, 그죠? 나토 회원국들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그러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미국에게 이제 전쟁은 그 돈이죠. 엄청난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이제 두 나라, 그래서 미국에게는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 전쟁을 하면 이 전쟁 당사자들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보지 않고 세계 지배권을 얻게 된다. 그죠? 일본과 영국이 전쟁하거나 일본과 프랑스가 전쟁하거나 똑같은 거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때 스탈린과 히틀러가 둘 다 망하기를 바랬다. 이게 트루먼의 생각이랍니다. 어쨌든 내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강대국끼리 전쟁하면 나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가 직접 참전하는 건 반대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죽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 1, 2차 대전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의 군수 산업체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 물자를 팔 수가 있죠. 국민의 세금이 바로 이런 군산복함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미국같이 발전된 자본주의 항상 과잉 생산으로 불황을 걱정해야 되는데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된 것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계속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장에 돌아가게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정권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참전만 하지 않으면
강대국끼리 싸워서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유일한 패권국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호황을 누렸고요. 전쟁 후에는 유럽에 대한 그 전쟁 채권, 그다음에 마셜 플랜과 같은 복구 지원 때문에 유럽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됩니다. 현재 일본도 그렇죠. 일본이나 독일은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 본토를 공격한 나라인데 현재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그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쟁을 은근히 원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를 유상으로 혹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그 2차 전당시에 소련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이유는 소련하고 독일하고 서로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서로 전쟁시키기 위해서 그 스탈린에게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양쪽에 독일이나 일본에게도 수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의 중반기가 되면 이런 독일이나 일본에게 수출을 하지 않고 동맹국에게만 수출하고 이제 독일, 일본과 같은 이런 동맹국의 적국에 대해서는 이제 금수 조치를 합니다. 전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겠죠. 석유가 없으면 군대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금수 조치를 당한 독일이나 일본이 결국은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서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발생한 겁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물자를 지원했죠. 경제적으로는 이미 독일과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네 인명 손실을 우려해서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당시에 그 황제, 1차 대전 당시에 황제, 제국이에요, 제국. 봉건 체제가 남아 있는 거죠. 반민주적인 전체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 이기면 유럽 전체가 반민주적인, 즉 미국식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이러한 전체주의로 떨어지기 때문에 윌슨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는 전쟁을 나중에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반대죠. 자기 나라가 전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명분이 필요했어요. 이에 대해서 독일은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전쟁 물자를 수출하지 말라. 만약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무기를 실은 그 선박에 대해서 공격하겠다. 그죠? 유명한 유보트, 잠수함 유보트를 통해서 공격하겠다. 지금 푸틴이 이 상태까지 왔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선박에 대해서나 그러한 어떤 운만 수단에 의해서 공격하게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또 1915년에는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과 영국은 전쟁 상태였는데 독일이 이제 그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왜냐하면 민간인에 대해 공격을 하면 전쟁에 대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요. 영국의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미국인이 죽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을 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민주당 지지 세력은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의 대선에서도 전쟁 불참을 약속하는 평화 강령을 선언하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여론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밀린 독일이 이제 그 미국이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니까 미국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인접국인
멕시코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독일 편에 쓰면 옛날에 멕시코가 미국에게 빼앗겼던 영토 엄청나죠. 텍사스, 그죠?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토인데 이 부분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비밀 정보를 보내는데요. 미국이 이 암호를 해독하게 해서 알게 됩니다. 때마침 이제 그 미국의 선박이 독일 해군에서 격침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전쟁 중이던 러시아가 사실상 그 독일에게 항복하면서 연합국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유럽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 여론도 이제 전쟁 참여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게 된 거죠. 자, 2차 대전을 봅시다. 2차 대전에는 비슷한데요. 자, 2차 대전. 1차 대전에서 이제 유럽에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부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 전쟁 부채를 갚기 위해서 뼈 빠지게 독일 국민들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부채를 못 갚으면 독일의 영토, 그죠? 독일의 석탄지, 독일의 영토가 프랑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독일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러다가 대공황이 생기면서 그 대공황에 타격을 받으면서 독일에서 반 서유럽, 그러니까 반영, 반 프랑스, 그죠? 반미 이러한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히틀러가 집권하게 됩니다. 자,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은 이미 독일 영토 내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플랜인데요. 히틀러의 플랜은 유럽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전쟁을 해서 미국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 영국을 굴복시킨다면 영국의 해군과 그죠?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미국과 해상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는 그 영국이 독일에 패배하면 영국이 독일에 패배하면 영국이 그 캐나다의 모국이죠. 그래서 모국이 없어진 캐나다를 미국이 병할 것. 미국은 캐나다를 미국의 영토로 하는 게 미국의 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캐나다를 침공을 했고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붕괴되면 미국이 캐나다를 점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영국이 독일에게 협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히틀러는 그 다른 나라는 다 점령하는데 자, 1번과는 서로 연합을 합니다. 히틀러의 세계 전략의 순서는 유럽, 미국, 1번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타도하기 전까지는 1번과 연합을 하고 최후의 결전은 1번과 한다. 히틀러는 1번을 게르만 민족과 마찬가지로 되게 강력한, 그죠? 강력한 아주 이 높은 수준의 민족이라고 봤기 때문에 1번은 맨 나중에 정복한다. 그래서 1번과 힘을 합해서 미국과 전쟁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미 1941년에 이런 비밀 회담을 해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히틀러의 신질서입니다. 신질서. 그래서 히틀러는 이 신질서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데요. 먼저 범게르만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슬라브인들은 노예로 만들고 유대인은 다 죽이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의 위성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히틀러는 사실은 이런 연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언을 했습니다. 2차 당시에 미국은 이런 히틀러의 야심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이 그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그 이 선거 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없애고 히틀러식의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또 이제 그 독일의 그 이 신질서에 관한 그 전쟁 계획 지도를 갖다가 입수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중남미에 그 히틀러의 나치즘이 많이 그 파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에 히틀러를 추종하는 나치 국가를 세워서 미국을 포위하는 것, 이러한 계획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도 1939년에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제 무지개 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1차 대전을 겪은 후에 대부분의 나라들, 강대국들은 세계대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전쟁 계획을 하는데 무지개 계획은 미국의 전쟁 계획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입니다. 현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전쟁을 맺는 상황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놔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전쟁 계획에 따르면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경우, 그죠? 맺지 않는 경우에 독일과 일본과 동시에 전쟁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에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은 영국, 프랑스하고도 경쟁 관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나고 일본이 군국주의가 되면서 주적이 독일과 일본이 되게 됩니다. 소련도 이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죠.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과도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소련을 침략하기 전에 먼저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점령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독일이 그 러시아 소련 영토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폴란드와 발트 3국을 독일과 나눠갖게 되는 거죠. 나눠갖게. 근데 초반에는 이와 같이 소련은 독일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결국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하죠. 그래서 소련한테도 지원하고 소련한테 지원하고 영국, 프랑스에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금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쟁 물자, 석유, 철강 이런 것들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게 되는데요. 독일에 항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독일이 영국까지 점령하면 다시 또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유럽 전체에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주조와 제재와 전쟁 물자를 제한, 특히 원유, 석유를 제한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석유가 나오지 않죠.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석유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그래서 독일이 소련에 침공한 것도 소련 내에 석유, 그죠? 유전을 점령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당연히 그 태평전쟁을 일으킨 것도 그것 때문에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금수 조치 때문에 일본이 이 금수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독일은 일본과 동맹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 자동적으로 동맹인 독일과도 전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 동시에 선전 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1, 2차 대전의 과정을 한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국제정세는 이미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거꾸로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그죠? 나토를 가입시켜서 나토의 군대를 배치하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미국의 핵미사일일 겁니다.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토 가입 전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와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국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이제 그 친러 정권과 친미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이 집권을 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하면서 친미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나토는 이제 그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전쟁의 늪에 빠뜨렸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죠? 미국이나 소련이 전부 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인데 월남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겁니다. 동시에 이제 그 전면적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 금융 체제에서 러시아를 추방시켰고 각종 물자에대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달러를 얻을 수 있는 통로, 러시아의 그 가스와 석유 수출 통로 이것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이기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미국과 나토의 전쟁 물자 제공을 차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푸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편가르기가 있죠.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는 나토와 우크라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북과 미국은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은 바이든이 그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북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시험 발사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애봉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매를 맞는 것보다 북이 같이 있으면 매를 덜 맞겠죠. 그래서 북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미국은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이 대립해야 되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북과 대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도 혼자서 미국과 맞서는 건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이 이 전쟁 상태에 간다면 러시아 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도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핵전쟁을 위협을 하면 미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그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3차 세계대전. 미국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라는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만이나 미국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 왜?
중국은 앞으로 전쟁 없이 20년, 30년만 지나면 경제력으로 미국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으로 미국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비도 확충되겠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중국이 군비를 확장합니다. 따라서 전쟁 없이 20, 30년만 가면 되는데 굳이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으킬 필요성은 미국한테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중국에 대해서 군사력이 우위일 때 미리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새끼 호랑이일 때 이거를 먼저 이빨을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때는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화시키면서 트럼프가 친러죠. 러시아와 친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신에 대타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바이든이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 전쟁을 이미 하고 있는데 대만을 핑계로 해서 군사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미 선언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거라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면 중국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은 차라리 대만을 점령해서 중국을 통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북이 세 개의 핵무장 국가가 서로 동맹 상태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실은 미국과 나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격하면 미국은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래식 전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러시아가 항복을 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에게 본보기로 전술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핵전쟁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북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할 거고 중국은 이제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과 미국 의회도 역시 이제 전쟁을 현재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가 공격받으면 러시아와 전쟁하겠다 이미 발표를 했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유럽에 있는 미국의 전투기들을 이러한 전략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층은 이런 전쟁을 불사하려는 태도인데요. 다행히 이제 미국의 국내 여론은 전쟁에 반대입니다. 근데 1차전, 2차전에도 보다시피 미국인이나 미국의 재산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쟁 반대 여론은 전쟁 찬성 여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러시아 군에 의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인의 피해, 그다음에 미국 국적의 선박 비행기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이 핵전쟁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오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더라도 핵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재래식 전쟁. 그러면 미국에 유리하겠죠. 러시아가 이거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과 전쟁하면 핵전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바이든이 만들었다는 거죠. 바이든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바이든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풀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은 이제 그 러시아의 임적국인 조지아를 부추겨서 2008년에 조지아와 러시아가 전쟁하게 만들었죠. 그때도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한편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있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핑계로 항공모함 등 미국의 군사력을 중국 인근에 보내서 중국과 미국의 이 대치, 일촉즉발의 대치가 실제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공기와 선박이 서로 조우하는 거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북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압살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런 조건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지도력, 군사 총사령관, 군 통수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엉뚱하게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 중국과 이미 그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이 회피해야 될 전략 중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핵무장을 한 북까지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미국과 서유럽은 러시아, 중국, 북과 핵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미국 바이든이 이제 미치지 않는 이상 핵전쟁을 할 리가 없겠죠.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킬 입장을 가지면 결국은 러시아는 미국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과 서방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 특히 푸틴이 위기에 처합니다. 국내 여론이 반푸틴이 되면서 푸틴이 권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푸틴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계속해서 핵 보유국인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조차도 요리를 못한다면 러시아 내 여론은 아주 나빠질 겁니다. 어쨌든 현절에서는 미국에 비하면 케네디는 모스크바를 핵공격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푸틴이 케네디보다는 덜 호전적이다. 세계대전을 원하고 있지 않다. 현재 그 친미 여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북을 동시에 궁지로 몰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미국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동유럽, 그죠? 현재 동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게 핵전쟁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재래식 전쟁을 거쳐서 결국은 핵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모스크바,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라집니다. 자, 핵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발이라도 터지면 300만 명, 4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선제 공격에서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핵전쟁을 한다면 러시아에 있는 모든 미사일 발사기지,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 그 다음에 핵전쟁을 수행하는 지휘참모부, 이것들을 갖다가 전멸시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아서 러시아가 반격을 해서 LA나 뉴욕에 한 발이라도 맞으면 러시아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300만 명, 400만 명이 죽는다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의미가 없겠죠. 더군다나 핵 잠수함은 지금 상태라면 북극해 밑에서 깊숙이 그 핵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핵 잠수함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침몰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핵전쟁은 또한 미국이 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죠. 이때 중국이 이거를 지나칠 리가 없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면 중국도 함께 공격해야 돼요. 실제로 2차 대전에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소련의 모든 동맹국에게 한꺼번에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소련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전쟁을 하면 워싱턴, 뉴욕, LA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런던, 파리에도 발사합니다.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날 때 한두 발이 아니라 최소한 몇백 발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을 완전히 한 방에 전멸시켜야지만 자기들이 핵 공격을 보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가 대도시가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미국이 오만에 가득 차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국가를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오만입니다.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바이든이 한마디면 이 상황은 종료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국경에 우크라이나에 나토, 미국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겠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비판받아야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핵전쟁 전에 미국과의 핵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와 재래식 전쟁으로 이걸 갖다 종료하는 게 러시아로서는 선택지다. 바이든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이미 써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전쟁 직전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핵전쟁 직전에서는 핵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이 말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 한마디를 이미 써놓고 푸틴의 인내심과 러시아의 맷집을 확인하라고 지금 끝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을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조건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러시아가 갈수록 궁지에 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나토와 미국의 무기가 실린 나토와 미국의 선박이나 비행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막아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여론도 아주 그 미국의 입장만 쓰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